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 여러가지 과제들을 가지고 오프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제일런 듀렌의 연장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정규 시즌 모습과 달리 플레이오프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듀렌의 연장 계약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사실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한두 경기만 못할 줄 알았지 한두 경기만 잘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모습은 투웨이 계약 선수라 해도 믿을 만큼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듀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모습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제대로 도진 부분들이 있고 그의 다양한 민낯이 까발려진 포스트 시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플레이오프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번 정규 시즌에서 보여준 듀렌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그의 1차 스탯은 발전했는데요. 24-25 시즌 스탯을 보면 78경기에서 경기당 26분 뛰면서 위와 같은 스탯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 듀렌은 각종 스탯 볼륨을 예년보다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야투 시도를 4번 이상 하면서 득점을 8점 가까이 끌어올린 것이 한몫했는데요. 공을 만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파울겟도 많아졌고 자유투 시도 횟수도 예년에 비해 3개가 늘었고 자유투 성공률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간혹 쓸데없이 무리하게 드립을 치다가 어이없는 턴오버를 범한 건 여전했지만 예년에 비해 유시지가 늘어났음에도 실책률은 낮아진 것, 그리고 팀의 중심인 커닝햄과의 픽앤롤 투맨 게임에서 좋은 호흡을 보이며 커리어 최초로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고 기량 발전상 최종 후보로도 오르며 포스트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였는데 그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며 디트로이트 팬들을 혼란에 빠지게, 아니 빡치게 합니다. 1라운드에서부터 웬델 카터 주니어에게 7차전이 되기 전까지 매치업 대결에서 완패하고 시종일관 에너지 레벨 낮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올랜도와의 시리즈를 어렵게 가져가게 한 주범 중 하나였고 클리블랜드와의 2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의기소침하고 큰 경기에 잔뜩 쫄아있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며 매치업 싸움에서 패했고 6차전 제외하고는 별다른 눈에 띄는 활약 없이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낮추는 퍼포먼스를 하며 2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트로이트의 시즌이 마무리되고 평화로웠던 어느 날에 느닷없는 소식 하나가 전해지는데요. 그건 바로 올 NBA 서드팀에 제일런 듀렌이 선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제일런 듀렌이 서드팀에 포함되면서 로즈룰에 근거하여 그는 원소속 팀인 디트로이트와 5년 맥스 금액인 총액 287밀리언, 연 49.5밀로 협상 가능한 슈퍼맥스 조건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할 디트로이트가 정말 듀렌에게 맥스 금액을 제시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디트로이트는 몇몇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듀렌에게 미치지 않고서야 맥스를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랭던과 디트로이트 프런트는 단 한 번도 듀렌에게 맥스를 줄 것 같은 언지를 한 적도 없고요. 작년 여름에도 듀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뜻 연장 계약을 주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의 온코트, 오프코트 넷 레이팅만 봐도 그가 있을 때 공격이 좀 더 나을지 몰라도 수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그가 뛸 때 디트로이트는 마이너스 넷 레이팅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티보프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듀렌의 올 시즌 활약으로 만에 하나 맥스 계약을 받았을 경우 듀렌을 고비용 저효율로 분류하며 말 그대로 오버페이가 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4년 전 맥스 딜을 받은 에이튼과의 비교 이야기도 많은데 이 역시 다르코디 PM 수치를 통해 듀렌이 만에 하나 맥스를 받았을 시 예상평가 자료를 볼 수 있는데 당시에도 오버페이라는 평가가 많았던 에이튼과 올 시즌 듀렌의 활약을 그래프 선상에서 보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듀렌은 좀 더 오버페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듀렌에게 가장 적절한 연장 계약 금액대는 과연 얼마일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20밀도 아깝지만 이론적으로는 알프렌 셴훈과 비슷한 33밀이 가장 적당한 선이고 아무리 많아도 40밀은 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타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포트렉의 키스 스미스는 듀렌의 계약 범위를 5년 185밀리언, 즉 연에 37밀로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여러 정황을 보면 디트로이트는 듀렌과 5년 계약보다는 4년 계약을 선호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키스 스미스가 이야기한 37밀과 42밀 사이 어딘가의 금액으로 재계약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나마 현 상황에서 다행인 건 듀렌에게 맥스 계약을 지르려는 다른 팀도 없다는 게 리그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의 최악의 퍼포먼스로 인해 듀렌 측에서도 맥스 계약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거의 없다고 알려졌기에 맥스 금액이 아닌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는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중간중간 계속해서 듀렌이 소속된 왓서맨 그룹의 선수들을 영입한 건데요. 지난 여름 FA 시장에서 자본 태그린을 영입했고 11월에 클레임으로 영입한 아이작 존스, 그리고 투웨이 계약한 웬델 무어 주니어까지 모두 듀렌과 같은 에이전시 소속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디트로이트 나름의 입장에서 신경을 쓴 부분들이 있기에 좋게 계약하고 바로 다음 시즌 준비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이 세계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팬 입장에서 원하던 안 원하던 듀렌은 재계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이면에는 팀의 중심축인 커닝햄과 듀렌의 끈끈한 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같은 몬트베르데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 이들은 오프시즌 동안 함께 캠핑도 하고 로마로 여행을 함께 갈 만큼 돈독한 사이이기에 커닝햄 역시 듀렌의 잔류를 바라고 있고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원하는데 구단이 재계약을 안 할 리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건 디트로이트는 이미 듀렌과 비슷한 느낌의 빅맨과 맥스 딜을 했다가 된통당한 이력이 있기에 랭던과 프런트는 더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안드레 드러먼드. 드러먼드는 정확히 10년 전 5년 130밀의 맥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때도 드러먼드는 맥스 계약 직전 해에 올스타에 뽑히고 올 NBA 서드팀에 뽑힌 듀렌과 똑같은 전철을 밟았었는데요. 맥스 받고 바로 다음 해 부진했고, 그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스타답지 않은 각종 모습으로 데드라인 때마다 트레이드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제발 듀렌은 이와 같은 행보를 이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러먼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경기에 열심히 임하는 태도가 부족한 건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본인에게 공격 기회가 잘 가지 않으면 수비에서도 열심히 임하지 않고 파울 관리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판박인데, 이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 잃어버린 민심 되찾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자체가 블루칼라 그리고 허슬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더 다양한 글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농구는 디트로이트!